이어서 미국 현지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지수가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장 후반에 힘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냈고요. 장 막판 추가 부양책 합의를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1에서 0.4%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던 주요 지수들은 오후 들어서 워싱턴에서 추가 부양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결과,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에 주목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의 급증세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역시 미국 전체적으로 17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특히 다음 주이 땡스기빙을 앞두고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추석 개념인 이 땡스기빙 연휴에 가족 간의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 뉴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서 백신이 나와도 이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시장의 분위기는 오후 들어서 맥코넬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다시 추가 부양책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추가 부양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향후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은 오늘 향후 몇 달간은 미국과 전 세계에 매우 비극적이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투자자들은 올해 연말 일단 어려운 시기를 먼저 지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헬스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1.5%가량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기술주도 0.8%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지난 월요일 S&P 500 편입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이날 2.6%가량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508를 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시크릿과 베드베스앤비욘드 등의 모회사인 엘브랜드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무려 17.7% 상승했고요. 반면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1억 규모의 202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13.6% 하락했습니다. 한편 종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이 12월 말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내일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여 명이라는 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일단은 다시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방금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재무장관이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재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 이런 점들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에 따른 미국의 부분적 봉쇄령이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우려감에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인데 사실 특별하게 부각된 재료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2차 임상시험 결과로 노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봉쇄령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면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가 0.87%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보합 이상의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부양책 논의 시작 합의가 지수 하락을 방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만 1,000명 증가해
10월 초 이후 첫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1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공립학교 등교 중단을 실시하는 등 추가 봉쇄 등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의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한 번 코로나 우려감 상황에서 나스닥 상대적 강세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호재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보급과 접종까지 몇 달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망 악화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극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시장이 미리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 급격한 상승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예상해 본다면 보합선에서 출발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 역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 흐름 예상하는 이유는 금요일 전 특수성으로 인해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자료에 따르면 오늘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30여 명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반응하지 못했다는 점, 국내 증시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그런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1월 현재 코스피에서 5조 2천억 순매수했지만 어제는 1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평균 이하의 매수 금액을 보여서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적 현상이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업종 대부분 종목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약세 예상하지만 이들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관망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현금화보다는 중기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직은 유효해 보이므로 최근 단기 급등한 종목은 이익 실현하시고 전반적으로는 매수를 잠시 유보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